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마운틴입니다. 오늘의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장 끝나고 매매일지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린이니까요, 주말 동안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매매 원칙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한 2-3개월 정도를 매매를 했는데요. 근데 남이 하는 1타 강사들의 매매,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전교 1등이 하는 공부를 내가 하면 나도 뭔가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래서 나름 원칙이라고 세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매매 기법 중에 좋아 보이는 것만 제가 쏙쏙 골라내서 짜집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도 없었고, 운이 좋으면 오르고, 손절 못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5%, 10% 쭉쭉쭉쭉 떨어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종가 베팅을 하면서 나의 매매 원칙을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세워놓은 매매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주식 매매 원칙이라고 적어놨죠? 종가 베팅의 원칙은 강하고 연속성 있는 재료래. 그게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황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뉴스도 꼬박꼬박 봐야 되고, 미국장도 봐야 된다는 게 다 이런 이유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 하지 않으면 주식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무슨 사극 드라마 보면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명분은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확 깨달은 것이 이거였어요. 명분 없는 주가 변동이란 없다. 역사적으로 명분, 재료, 호재, 악재는 항상 있어 왔다. 이유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그런 거는 보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사기라는 거죠. 사기고 도박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네이버 뉴스, 정책 브리핑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살펴볼 생각입니다. 매일 살펴보면서 명분과 이슈,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한 오랫동안은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계절을 경험해봐야, 사계절의 흐름을 알아봐야 그 다음 횟수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원칙이 네이버 뉴스, 정책 뉴스를 매일 읽고 트렌드를 파악한다. 제가 해보는데 어려운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자들도 너무 많고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일부러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 읽어도 경제 용어도 잘 모르고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가 대통령실 발표 정도 되는 거면 당일 양봉 종가에 바로 진입한다. 이거는 재료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정도면 저번에 우리 동해안에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의 그 재료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재료가 나오기는 1년에 한두 번도 있을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한 거죠. 매해마다 분기별로라도 어찌됐든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당일 양봉 종가에 바로 진입을 해도 충분히 매수세가 강하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이제 관심 종목에 있는 것들만 매매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관심 종목에 제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관심 종목에 넣을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인데, 이유와 명분, 즉 재료가 강하고 연속성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료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제가 경험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고, 일단은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평선이 역배열은 안 돼요. 역배열은 제가 아직 건들 수 없습니다. 아직. 이평선은 정배열, 그리고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이 터진 양봉을 일단은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을 겁니다. 이걸 바로 살 수 있을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 발표 같은 강한 재료일 경우만.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매수 타점은 언제 들어가냐? 그건 양봉이 딱 뜨고 나서 약간의 눌림을 줄 수 있겠죠? 주고 약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재료가 살아있다면 그게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에 걸리겠죠? 그럴 때 윗꼬리가 30% 전체 캔들의 30%까지만 그 정도의 크기만 있을 경우만 허용하고, 뭐 윗꼬리가 아예 없는 거면 완전 땡큐고, 근데 윗꼬리가 생긴다 그러면 매도세가 조금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도세가 30%까지만, 자,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그때에 들어간다. 근데 그때 21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때 매수 타점을 들어가서 그 양봉의 종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양봉의 종가에 들어가서 손절은 1%, 익절은 1%로 하겠다. 뭐 그 사이 빈틈에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날에 매수세가 이어져서 갭상승으로 이어지면 이제 1%, 2% 이상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9시 5분에서 10분 이내로 BTS나 이런 걸 다 끌 생각입니다. 왜냐면 영상 작업이나 다른 그런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건 할 수 없어요. 제가 원래는 이 주식을 하루 종일 쳐다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게 너무 어리석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일단은 이 원칙들을 크게 세워놨어요. 이게 분명히 이걸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원칙들의 또 다른 원칙들이 몇 가지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이 원칙들이 수정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도 관심 종목에 넣는다 라든지, 아니면 21선 지지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뭐 터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데드크로스를 하고 나서 올라올 때 한다는 건지, 뭐 이격도가 어느 정도이라는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수준의 원칙입니다. 매매 원칙. 이 디테일한 거는 해보면서, 실험을 해보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매 원칙을 세워서 제가 오늘